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정보박사의 2025년 ITQ 파포인트 2021 버전 출제 유형 따라잡기 예제인 2024년 12월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풀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가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 풀이 진행 절차는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감독자가 진행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 수험표를 출력해서 가셔야 돼요. 시험 보기 10일 전에 ITQ 자격 홈페이지에서 수험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시고,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는 PC 조각을 접다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감독자가 조작해서 PC로 활성화시켜줍니다.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더블 클릭.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시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포받은 문제지 수험자 유의사항에 맞게 답안 파일 저장하라 라고 합니다. 답안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답안 파일 저장은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달의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F12번 기능키 이렇게 누르면 달의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반드시 저장해야 되고, 수험번호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면 수월하고요. 빼기 본인 성함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한 파일을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답안 전송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고사장으로 답안 파일 보내기 존재 있음으로 확인하고 답안 전송 닫기. 주기적으로 권장은 10분 단위로 저장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주기적 요즘은 한 중간 정도 한번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한 답안으로 채점된다 라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한 답안으로 채점이 되어집니다. 파워포인트에서의 답안 작성 요령은 건너뛰어도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전체 구성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데, 전체 구성의 문제 구성은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이렇게 고정입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는 부분 자체는 디자인 탭을 이용합니다. 디자인 탭 터치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단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기본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서 A4 용지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데, 요거 조건은 고정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그냥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약간 줄어듭니다. 좌우 너비가. 자, 두 번째 전체 구성 요구 조건으로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탭 목록 중에 보기 탭 선택하고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보기 탭,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자,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 창에서 목록 중에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이름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문제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게끔 요구되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세 가지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그리고 로고 이미지, 그리고 쪽번호 설정, 이 세 가지 작업을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긴 한데 공통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제목 글자 상자 위치를
해당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추도록 이동시킵니다. 참조해서 결과치를 참조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이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딱 포개지게끔 이동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넓힙니다. 슬라이드 꽉 차게. 높이는 조절하지 마시고 높이는 유지하시고요. 너비만 넓힙니다. 이렇게 넓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꼭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요구되어지는데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립니다. 밑에 깔리는 도형을 확인해보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 수정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도형 삽입은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갈매기 수정형 도형은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딱 오른쪽에 네, 오각형 오른쪽 화살표 갈매기 수정형 클릭하시고 제목 상자 기준으로 반틈 정도 이렇게 너비가 꽉 차게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2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할 텐데요. 2가지 작업은 1차적으로 먼저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색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6번째 슬라이드에 선 연결을 할 때 이 색깔, 채우기 색깔과 선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색을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 분간은 되죠. 밝은 색은 도형 채우기에 마지막에 있는 황록색의 위에서 3번째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녹색 강조 6, 60% 더 밝기. 황록색의 위에서 3번째 거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꼭요 선 없음을 요구합니다. 도형 선 없음 요구하거든요. 위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 선 없음, 그래서 외곽선 없음, 도형 윤곽선 없음 설정한 다음에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설정은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밑에서 4번째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후에 삽입되는 도형은 채우기 색깔과 윤곽선 없음으로 이 모양과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선 없음을 매번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 파악해보면 십자형 도형이 위에 포개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그 시간 자체에 대한 소요 시간의 차이는 이 도형의 종류가 어떤 도형인지를 빨리 캐치하는지에 따라서 작업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이 도형 목록을 보셔야 돼요. 십자형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2번째 줄 끝에서 3번째 십자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해당 십자형 도형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했는데 색깔 자체가 밑에 깔려있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도형 채우기 색을 어두운 색깔 황록색 밑에서 2번째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5% 더 어둡게. 자, 제목 글자 상자가 맨 밑에 깔려있는데 제목 글자 상자를 마지막으로 맨 위로 올립니다.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 정렬 그룹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가 보이게끔 순서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제목 설정을 하는데 제목의 글꼴은 문제 조건에서 굴림의 40 흰 색깔이니까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이렇게 수정하시고 탭키를 누르면 크게 입력란으로 바로 이용되는데 이 상태에서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하라. 글꼴색은 가음 밑줄 빨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운데 맞춤은 단락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연결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의 첫 번째 제목 부분 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단 로고 삽입하라. 네, 로고 이미지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그룹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을 하면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하면 위치는 문서의 요구 조건, 문제의 요구 조건에 내 PC의 문서에 ITQ 픽처 폴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문서에 ITQ 픽처 폴더 해당 요 이미지에 네, 없다면 제가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해당 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카페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압축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 그 압축 파일을 문서에 ITQ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저장하신 다음에 이 압축 파일을 풉니다. 압축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픽처 내에 압축 풀기 이렇게 압축을 푸셔서 해당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가 있어야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이런 과목들을 시험장 환경으로 연습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파일을 다운받는 주소는 네, 밑에 설명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삽입, 이미지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하시고 문서의 ITQ 폴더,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들 중에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그림은 로고 1입니다. 로고 1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면 그림 삽입되는데 해당 이 그림을 반드시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투명 처리하라. 이미지가 삽입된 상태에서 해당 기본 메뉴 그림 형식 탭의 조정 그룹에서 색을 클릭합니다. 그림 형식 조정 탭 조정 그룹에 색 펼치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찾아집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이 회색을 클릭을 합니다. 회색에다 올리고 클릭하면 회색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해당 로고 이미지의 배치 왼쪽 하단 여기 배치되는 걸로 네, 일반적으로 무너지는데 왼쪽 하단 아니면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요구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질 거예요. 네. 자, 왼쪽 하단이면은 해당 크기를 요 오른쪽 모서리 단 조절점의 가운데 정도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줄이고 마우스를 끌어서 여기 날짜 상자 바닥글에 있는 날짜 상자 위에 이렇게 포개지게 하면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쪽번호 설정에 대한 조건으로서 슬라이드 번호 설정 있는데 세부 조건으로 주어져 있진 않지만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기검정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진행되면 해당 진행됐던 시험 문제지와 정답 파일은 다음 일인 셋째 주 월요일 날 해당 ITQ KP 자기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정답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 설명드리면 번호 용역 상자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 서체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고 크기를 16으로 수정하시고요. 크기를 16 수정하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수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테마색 두 번째 거 이렇게 요구 조건은 없지만 공개되는 정답 파일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번호 표시는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 선택하시고요.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체크박스 중에 두 개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대해서만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게끔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두 개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누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 끝났고요. 네, 빠져나가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 선택한 다음에 닫기 그룹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작업한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릅니다.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6개가 되고요. 추가되어지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춰서 전체 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실전으로 풀이할 때는 제가 전체 구성 후에 슬라이드 5, 4, 3, 2, 1, 6 순서로 풀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출간한 교재의 출제 유형 따라잡기는 풀이 순서를 순차적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1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전체 구성은 배점 60점이고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은 40점 배점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의 구성은 도형 편집과 오다트 삽입과 그림 삽입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도형 편집 부분에서는 먼저 도형을 삽입합니다. 1영역 이 표시기호는 실제적으로 슬라이드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기호입니다. 1영역에 대한 부분이 도형 편집이다. 도형 부분에 삽입된 도형의 종류는 문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데 출력 형태로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 모양입니다. 네. 자, 이 모양의 도형은 두 가지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신데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찾아보면 요 오각형을 돌려서 회전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이름값 순서도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의 이름값 순서도 다른 페이지 연결선을 이용하도록 할 텐데 지금 작업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할 거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제목과 부제목 상자는 지웁니다. 블럭 지정한 다음에 두 개체 선택되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도 되고 또는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 중에 빈 화면이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해서 빈 화면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삽입할 도형의 종류 삽입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줄을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너비값 가운데 정도 이렇게 배치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자, 삽입한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는 그림의 종류는 문제에서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1.jpg라고 요구되어지니까 도형 안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삽입 탭의 그림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현재 선택되어진 도형의 위에 세이프 형식 탭 요 이름이 버전별로 틀립니다. 2016 버전은 그리기 도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했을 때 2021 버전은 이름이 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세이프 형식. 세이프 형식 클릭한 다음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누릅니다. 도형 채우기 그림 선택합니다. 도형 채우기의 그림. 파일에서 선택하시고 넷피시 문서의 ITK 폴더 A에 있는 픽처 폴더에 문제에서 그림 1 요구하니까 그림 1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면 도형 안의 그림이 채워집니다. 채워진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를 50%를 설정하고 도형은 부드러운 가장을 5포인트로 하라. 요구 조건이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투명도 50% 설정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마지막 바로가기 메뉴에 밑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림 서식 선택해서 그림 서식 작업창이 실행되면 깡통 채우기 및 선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섹션을 펼쳐요. 채우기 섹션을 펼치고 투명도 0%를 50으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50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하면 그림이 흐릿하게 됩니다. 도형에 대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효과 선택합니다. 여기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효과 선택하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한 다음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의 세 번째 거 이름이 5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의 세 번째 거 선택합니다.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의 세 번째 거 5포인트 선택. 이렇게 하면 도형 편집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됐고요.
다음 워드아트 삽입 부분인데 비건이라고 입력된 부분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자로 VEGAN 입력되어 있는데 우선은 파워포인트에서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글상자를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글상자 삽입되어지는데 너비 약간 넓히고 직접적으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비건 이렇게 VEGAN 조그만하게 입력되어졌는데 네. 입력한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세부 조건 3가지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에서 글꼴 요구 조건부터 먼저 굴림에 굵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굴림 그 다음에 굵게 바로 밑에 있는 가지나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변환 팽창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변환 팽창은 셀프 형식 탭 셀프 형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요가 변환 팽창은 모양으로 찾아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팽창 그 변환의 종류가 4개 열에 9줄이에요. 4936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이름감이 떠요. 네 사각형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양의 종류를 찾아보면은 팽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데 네 위에서 둘, 넷, 6번째 줄 6번째 줄을 보면 팽창이라고 찾아집니다. 클릭하시고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은 V자가 대문자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글자 대문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문자로 바꿔줘 볼게요. 네, 대문자 V로 바꿔주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스마트 하트가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 해당 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변환시키게 되면 해당 글자 자체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고 문제지의 이미지를 보시고 여기에 새끼손가락하고 중지 정도의 요만큼으로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문제지 보시고 해당 유추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 터치 적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접 반사 터치는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서 건접 반사 터치는 반사 변형의 첫 번째 게 건접 반사 터치입니다. 두 번째 거는 2분의 1 반사열이고요. 세 번째 게 전체 반사열이에요. 네, 건접 반사 터치 선택하면 워드아트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다음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인데 그림 삽입 부분은 네 조건 자체가 대상 그림 로고 1 배경 회색 투명색 설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위에 있는 전체 구성의 하단 로그에 대한 조건과 같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서 삽입했던 도형 그리고 요구 조건 배경 회색 투명 같기 때문에 해당 슬라이드 마스터에 작업한 이미지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위치에다 붙여넣기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작업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이 이미지를 그냥 복사해 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옵션의 두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치 및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 40점 배점 마무리됐고요. 다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 목차 슬라이드는 반드시 제목을 위에 있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라 라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는데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는 슬라이드 개수는 두 번째하고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텍스트 상자 지웁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목차 슬라이드의 목차가 또
똑같은 4개가 들어가는데 한 세트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는 게 빠릅니다. 자, 2개 도형이 포개져 있는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오각형 도형으로 확인되고 위에 포개진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확인되어서요. 그리고 제목, 네, 텍스트 상자 입력해가지고 3개의 객체를 한 세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제목 기준으로 해서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블록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줄의 중간단에 있습니다. 화살표 오각형 선택하시고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요.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포개지는 도형은 종류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이 저기 하단부의 순서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도형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순서도 지연이라는 도형이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내용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값 1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색깔 자체가 좀 어두운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 채우기 색깔 달리 해주면 되겠고요. 글상자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상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너비를 팁인데 너비를 밑에 깔려있는 도형에 꽉 차게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내용 입력 비건이라고 입력하고요. 목차 중에 보면 긴 문자열들이 있어요. 근데 짧게 하게 되면 강제 줄바꿈이 되어버립니다. 자, 요 포괄적으로 블록 잡습니다.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도둠에 24포인트, 글꼴 그룹에서 도둠의 크기 24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도형 안에 채워지는 글자의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한 세트가 작성이 완료되어지면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이동하는 위치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하려면 Shift까지 같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Shift를 엄지 검지로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끌어가지고 채워주는데 총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익간격 가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Shift 누른 다음에 또 끌어가지고 요 위아래 여기에 보면 간격이 가이드선이 보여요. 이렇게 같게 같은 네, 또 컨트롤 Shift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4개가 되면 네, 순번 모양 수정하고요. 2, 3, 4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건 유형별 허용 슬러시 불허용식. 세 번째 비건 전문점 매출 추이. 네 번째 트렌드. 네 번째 트렌드 비건 제품. 이렇게 내용 네,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구 조건으로서 2가지 네, 셀부 조건에 보면 하이퍼링크 설정과 그리고 그림 삽입하고 자르게 하라 이렇게 2개 조건 남아있는데 하이퍼링크 삽입 대상은 문제지의 4번째 부분입니다. 트렌드 비건 제품 선택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은 6번째 슬라이드로 하이퍼링크 설정하도록 하라. 삽입 탭 누른 다음에 링크 그룹에서 링크를 선택합니다. 링크 그룹에서 링크 선택하면 하이퍼링크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상자 하이퍼링크 삽입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연결 대상을 꼭 현재 문서로 바꿔요. 현재 문서로 바꾼 다음에 슬라이드 목차 중에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6이니까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삽입하라. 네, 그리고 자르기 하라. 삽입하는 그림의 종류는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5.jpg 직접 삽입합니다. 삽입 이미지 그룹의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 그림 5 선택하고 삽입 클릭.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자르기 설정은 그림 형식 탭의 크기 그룹에 보면 자르기라고 기본 메뉴 보여요. 위에 있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하좌우 모서리단에 해당 조절점 활성화되어지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자 남길 대상 그림은 네 6개 그림 중에 5번째 거 남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 상단의 꺽쇠 요 꺽쇠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가지고 내려요. 이렇게 선택 범위를 이 5번째 그림만 남게끔 오른쪽 하단을 모서리단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아무 셀이나 아무 빈 여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르기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가지고요. 네, 1과 2 영역에 요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한 세트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으로 작업하시면 빠릅니다. 다음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하도록 할 텐데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의 문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60점 몇 점이고요. 먼저 글머리 기호 사용하라. 그리고 글머리 기호 문단별 해당 글꼴 서체 정하게끔 요구되어집니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점 비건.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클릭 1점 한 칸 띄우고 비건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영타 내용이고 두 번째가 한타예요. 영문보다 여러분들 한글 입력 속도가 빠르시니까 한글을 요 영어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한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고요. 네, 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 텐데 입력할 때 두 번째 세부 내용에 보면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의 요 위치를 보고요. 여기서 강제로 엔터키를 누를지를 판단합니다. 자, 비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해당 체크 글머리 기호 표시가 되게끔 해야 되니까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앞에 글머리 기호 추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류 및 갑각류 이렇게 입력 안 하는데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시계 옆에 보면 여기 아래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한국어 입력을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한컴 입력기 한국어로 입력이 선택된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다 보면 한글이 영어로 바뀌는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글머리 기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끝에 강제로 엔터키를 눌러서 줄바꿈하지 않고 그냥 쭉 내용을 입력해서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합니다.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앞에 글머리 기호 추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엔터키는 누르지 않고요. 그냥 쭉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줄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실제는 상당히 영어이지만 해당 이 영타 내용과 한타 내용은 글상자를 달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요. 글머리 기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첫 번째 비건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 화살표 글머리 기호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끝에 두 번째 거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 바꿔주고 해당 이 글머리 기호에 대한 글꼴로 요구 조건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글꼴의 서체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24 수정 그리고 굵게 눌러주고요.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는 단락 그룹에 보면 여기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요게 줄간격 1.5로 선택합니다. 요거 조건이 거의 고정이에요.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을 블록 지정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는 꼭요 해당 두 번째 이 수준으로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꼭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자, 간단하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TAB. 탭키. 캡슐락 키 위에 있는 탭키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의 종류 체크. 홈탭에 글머리 기호 펼치부터 마지막에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의 20 굴림 20 줄간격 1.5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기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대로 두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한 칸 떨어져 있고 여기도 약간 간격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밑에도 같이 조절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으니까 그냥 여기는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제 강의법대로 시험 보셔서 만점 합격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점된다 안 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자 상자를 높이를 줄일 텐데 글자 상자 높이를 많이 줄이게 되면 이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감점됩니다. 그러면 글자 상자의 크기를 많이 안 줄여야 되겠네. 그런데 모르게 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 상자 크기가 글자의 크기가 글 상자를 줄이면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당 이 글자 상자의 속성을 조절할게요.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서식 선택하시고 도형서식의 도형 옵션에 요 아이콘 세 번째 거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 펼치고요. 텍스트 상자의 크기 조절을 하지 말라. 이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바꿔버리게 되면 자동 맞춤 안함으로 바꾸면 이 글자 상자가 줄어들어도 글자 크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한글인데 영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영타 기준으로 해당 요 위치가 약간 조절이 돼야 될 거예요. 요 위치로 되어 있으니까 요 위치는 한 여기 정도로 요 글머리 기호 위치가 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테두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위치 이동을 요렇게 하시고 위치 이동을 약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자 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앞단에서 제가 목차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으로 눌러줬던 키 두 개였죠. 컨트롤하고 시프트. 이게 2부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슬라이드에 모두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글상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채웁니다. 글상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채우시고요. 그러면 밑에 하단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줄바꿈적인 부분 자체가 달걀, 등, 모든 여기서 줄바꿈이 돼야 돼요. 동물성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글상자의 너비 조절점을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줄이면 해당 강제 줄바꿈이 되는데 모든에 아무리 맞춰도 이게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품까지 하고 강제로 사 부분부터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려면 해당 사자 앞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사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체크 글머리 기호가 여기 추가돼 버려요. 대조 글머리 기호가. 이 글머리 기호가 추가 안 되고 강제 줄바꿈 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지 않고 강제 줄바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ift 엔터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 사이부터 마무리 먼저 해버릴게요. 동영상 사이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에 이 장치 선택하시고요.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이 장치 선택하시고 동영상.wmv 픽처 폴더 하나밖에 없어요. 삽입 누르면 여기 조그맣게 삽입되어지는데 요 문제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 크기가 약간 줄어든 것 같으면 조절점 가지고 크기를 약간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부 조건에서 고정적으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라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재생 탭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설정합니다. 시작과 반복 재생. 시작 클릭할 대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반복 재생 반드시 체크합니다. 두 개. 꼭입니다. 꼭. 불변으로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위에 있는 한글 내용을 영타로 수정하시면 돼요.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비그니즘 이렇게 V자 클릭한 다음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전체 블록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용 수정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비거니즘 is a life style that avoids all animal product 하고, 밑에는 네, 오타 아니야 라고 밑줄 빨강이거든요. 여기서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니까 여기서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엔터키 누르시고, 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It's chosen for ethical health or environmental reason. 네, 이렇게. 이 끝이 아니죠. 네, 밑에 또 있죠. 네, 그냥 밑에 그냥 강제 줄바꿈하지 마시고, 요 경우에는 밑에가 없으니까, 네, 앞에 글머리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쭉 입력하세요. minimize harm to animal and the planet 이렇게 하시고, 해당 여기 그 조절점을 줄여요. 너비를. 그러면 자동 줄바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인데, 제목부터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 유형별 네,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조건을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제목 클릭한 다음에 2점 한 칸 띄우고 비건 유형별 허용 슬러시 불허용식. 자, 네 번째 슬라이드여야 되는데,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자, 문제지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표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라. 글꼴 조건 주어져 있고요. 네, 표 영역이, 여기 영역이 표 영역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이 상단, 네,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 조합으로 해 좌측 도형, 여기가 좌측 도형입니다. 네. 자, 표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할 텐데, 표의 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수 세로 3칸 이렇게 돼 있어요. 6줄 3칸. 자, 표 삽입은 여기 그 개체 삽입 아이콘에 첫 번째 표 모양 돼 있죠. 요건 눌러줘도 되고, 삽입의 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네, 요 클릭합니다. 표 삽입. 열 개수가 칸이에요. 3칸. 행 개수가 줄이에요. 6줄. 문제에서는. 그래서 네, 여기 열 개수 3, 행 개수 6 요렇게 확인. 표가 삽입됐고요. 자, 표의 채우기 색깔 자체가 단일색이에요. 근데 저희는 우선 표에 대한 세부 조건에서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뭐 강조 6 요렇게 요구 조건 돼 있거든요. 표 스타일부터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은 표가 삽입된 상태에서 위에 테이블 디자인 탭, 표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요. 문제에서는요, 네, 테마 스타일 1, 강조 1부터 6까지 요 6개 중에 한 개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네, 테마 스타일 1, 강조 6,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은 요겁니다. 이름값 확인되죠? 테마 스타일 강조 6 클릭. 색깔 알록달록이에요. 근데 문제제는 단일색이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끌림과 줄무늬 체크를 해제합니다. 해제를 해서 체크박스 해제해서 단일색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표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시작점 위에
제목은 완성이 됐으니까 제목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네 조금 더 높게 네 그 다음에 이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네. 시작 위치 먼저 맞춥니다. 시작 위치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2점 요만큼 위에서 떨어지게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끝지점을 쪽번호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네 표의 끝지점이 여기에요. 네 그러면 4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늠이 되죠. 요 조절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문제집을 보고요. 네. 자 위에 있는 건 상단 도형 B건부터가 입력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동하는데 열 단위로 입력하셔도 되고 행 단위로 입력하셔도 되고 부산물 꿀 이렇게 락토 베지테리언 우유 및 유제품. 자 너비가 보니까 요 너비가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제목 기준으로 해서 요 제목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별 형하고 별하고 사이 요거는 그대로 둬도 되겠고 그 다음에 허용 불 요만큼 되게끔 요 경계선의 위치가 요만큼 줄어들게끔 요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불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칸의 내용 입력이 많이 됩니다. 육류 및 동물, 부산물, 쉼표, 달걀. 이 폭이 좁으면 줄바꿈이 돼요. 오보, 베지테리언, 달걀, 육류 및 동물, 부산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열 단위로 해도 되고 행 단위로 해도 상관없어요. 베지테리언, 우유 및 유제품, 육류. 자, 시험장에서는 페이퍼, 종이로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작업하셔도 돼요. 해산물, 붉은 육류, 가금류, 조류. 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하단에 해당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육류 이렇게 내용 입력하셨고 자, 이 표에 대한 편집 표트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전체 글꼴을 네, 문제지에 보면 도둠이 1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탭에 글꼴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수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 내에 내용의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돼 있거든요.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요조건에는 그 케이스가 아닌데 줄 간격을 1.5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고 두 줄 입력하는 줄이 없으니까 표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네, 문제 조건에서 글꼴의 종류는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는 텍스트 맞춤 클릭한 다음에 중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줄간격 1.5 적용하는 걸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줄간격 1.5 이렇게 해주신 걸 추천드리겠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 조합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양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이 깔려있고 위에 사다리 꼴이 포개진 걸로 확인되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렇게 잘린 사각형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한 세트를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걸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삽입탭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양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은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잘린 위쪽 모서리
그리고 문제지 출력 형태 네, 위에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가늠하셔가지고 요렇게 삽입 하도록 하겠고요. 미세한 위치 조정은 Alt키 누르고 요렇게 크기 조절하면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자, 상단에 깔려있는 도형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검정 실선으로 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테두리를 검정으로 해주시고 매번 또 도형 삽입에서 또 테두리 이렇게 실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본 도형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주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실선으로 됩니다. 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체육 색깔 좀 어두운 색깔로 되니까 어두운 색깔로 바꿔주고요.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삽입탭 도형에 사다리 꼬는 기본 도형에 첫 번째 줄 중간단이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삽입하시면 되겠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채식주의 유형이라고 입력하시고 해당 이 글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의 서체 도둠 18포인트 됐고요. 자, 요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앞단에서 목차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블록 잡은 다음에 자, 또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끌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여기 오른쪽으로 끌어 놓으면 너비가 좀 좁아요. 그러면 이제 조절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끌어가지고 배치 이번엔 너비는 넓혀주고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합니다. 네, 내용을 두 번째는 허용식 세 번째는 불허용식이라고 문제지와 같게 내용을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좌측 도형 부분은 조건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 첫 번째 거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둥근 거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베지테리언 네. 삽입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사각형 둥근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의 크기로 높이값 이렇게 삽입하시고 내용 입력할게요. 베지테리언 그리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도둠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셀프 형식에서 도형 체육의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깔로 한번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체육의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게 선형 아래쪽이에요.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적용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밑으로 끌어가지고 채우고 해당 조절점 가지고 크기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수정 네, 세미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돼 있어요. 이 표의 테두리를 보면 맨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표를 맨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맨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를 맨 위로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셔가지고 표를 맨 위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여쓰기 이렇게 했을 때 해당 테두리가 표의 테두리가 맨 위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배점입니다.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문제 출력 형태 보고 제목 입력하도록 할 텐데요. 네. 3점 비건 전문점 매출 추이 제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점 한 칸 띄우고 비건 전문점 매출 추이 자, 텍스트 입력 상자에 개체 삽입 아이콘 두 번째 거 요기 차트 삽입을 눌러서 차트 삽입을 누르면
차트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 차트 종류는 고정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 요구되어져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차트 작성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이렇게 떠요. 엑셀 데이터 입력창에 해당 항목과 계열을 문제의 출력 형태 하단에 보면 표 밑에 보면 데이터표가 있어요. 이 데이터표에 차트 구성 요소 연도가 가로 항목입니다. 연도가 가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과 베이커리가 이게 계열이에요.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 내용 입력합니다.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2020년 그냥 입력하면 수정돼요. 이렇게 항목 1을 선택하시고 2020년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항목 2는 2021년 엔터. 2022년 엔터. 2023년 엔터. 2024년 하고 엔터키. 요렇게 항목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열 1을 클릭을 한 다음에 계열 1에는 레스토랑 입력하겠습니다. 레스토랑.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계열 2에다가 베이커리 입력하시고 엔터키 한 다음에 이 계열 3은 필요가 없어요. 계열 3 D열입니다. D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선택해서 깨끗하게 싹 지워요. 이렇게 깨끗하게 싹 지웁니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 이렇게 선택 범위가 D열은 빠져야 돼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해당 연도별 계열에 맞게끔 2020년의 레스토랑은 27 엔터. 레스토랑 2021년은 55 이렇게. 네, 90도 회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2 엔터. 256 문제지 맞게 내용 입력합니다. 베이커리 2020년은 42 146 엔터. 376 엔터. 412 엔터. 422 이렇게 문제지에 맞게 내용 입력합니다. 이렇게. 자, 입력 완료됐으면 요 X 눌러가지고 네, 엑셀 데이터 입력창을 닫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삽입된 차트를 위로 살짝만 끌면 요 배치가 위아래 배치가 이렇게 딱 요렇게 네, 간격이 같은 간격이 되게끔 위로 살짝만 끄세요. 위치를.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맞춰서 차트를 수정하기 전에 차트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조건에 맞춰가지고 차트를 수정하기 전에 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지는 차트 레이아웃으로 먼저 수정을 해버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 해당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 11개 중에 5번째만 데이터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째 거 레이아웃을 선택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축제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제목 상자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요. 축제목 상자는 이렇게 지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지 조건에 맞게서 하는데 순서 따집니다. 네, 차트 영역에 여기까지 충족됐고요. 이 부분은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세부 조건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차트 영역 전체적으로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서체를 도둠의 16으로 수정합니다. 도둠하고 16 이렇게 수정. 도둠의 16 꼭요. 선행적으로 반드시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은 이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뜨는데 테두리 탭에서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고 색깔을 검정으로 수정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깔 검정. 네, 이렇게. 그래서 차트 영역의 테두리 네, 외곽선 설정되게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오는데 차트 제목 상자의 내용을 문제지를 보고 수정해줍니다. 2019년 대비 매출액 한 칸 띄우고 증감률 괄호 퍼센트 괄호 닫기 수정하고 차트 제목 상자를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 문제 조건을 맞게 궁서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크기 입력란 바로 이동되거든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하라, 굵게 적용했고 세 가지 궁서에 24 굵게.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합니다. 채우기 종류 흰색깔 단색 그리고 색깔 흰색깔. 네. 그 다음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 실선 선택합니다. 실선 검정으로 아까 적용했던 색깔로 적용되고 그림자 없애 오른쪽은 효과 여기 정오각형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고요. 미리 설정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옵셋 오른쪽은 바깥쪽 네 번째 거가 옵셋 오른쪽이고 옵셋 아래쪽 이 두 중에 하나 나오는데 옵셋 오른쪽이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옵셋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란고라 하라.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차트 제목 서식인데 차트 영역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도록 하고 채우기의 아이콘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노랑은 표준색의 네 번째 거 꼭 노랑 채우기 이용합니다.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XY축에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서식 작업체로 바뀌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배경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서식으로서 베이커리 계열을 표식에는 꺾어 전용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자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선택하기 쉬운 걸로 쉬운 걸로 막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와이 메뉴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혼합 탭에 변경이 요구되어지는 계열의 종류는 문제에서 베이커리 계열 베이커리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꺾어 전용의 네 번째 거 표식에는 꺾어 전용 반드시 보조축 체크하는 걸 요구합니다. 보조축 체크합니다. 이렇게 확인 베이커리를 표식에는 꺾어 전용 보조축 체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값표시 2022년에 베이커리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볼게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베이커리가 꺾어 전형인데 2022년 요 376 요게 표식이에요. 요게 표식인데 2022년 베이커리 표식 위에 376이 표시되게끔 2022년 꺾어 전형 선택 한 번 더 선택해서 요 표식만 선택되게끔 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표식 위에 376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충족이 됐고 나머지가 1영역에 대한 매출액 증가 도용에 대한 조건만 있지만 문제에 요구되지 않은 편집사항으로서 축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세력 갑축이나 보조 세력 갑축이 주 단위 또는 최소 최대값 수정이 요구되면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해당 그 주눈금선 여기서는 없애줬어요. 그리고 꺾어 전형에 대한 표식 요 부분을 문제 조건에 맞게끔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요 세력 갑축의 숫자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축선이 없어요. 축선을 실선으로 선택을 바꿔줍니다. 세력 갑축을 선택 실선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가로 항목축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또 실선으로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리고 보조 세력 갑축 클릭한 다음에 또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주눈금선 요 수평선 요거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삭제해줍니다. 딜리트 키 삭제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꺾어 전형 선택한 다음에 표식 옵션에 채우기 선에 요 표식을 누릅니다. 표식 누른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표식 옵션 펼치고요. 기본 제공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식의 모양의 종류를 마름모 선택으로 바꿔주고요. 크기 값을 12로 수정하세요. 크기를 12로 요렇게
꺾어 선형에 대해서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마름모, 크기 12 이렇게 하시면 문제지 조건과 같게 수정이 되어질 겁니다. 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편집사항인데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로값축과 보조세로값축 중에 수정사항이 세로값축은 수정사항이 없고요. 0, 50, 100, 3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0, 50, 100, 300 같고요. 보조세로값축이 수정사항이 있는데 0, 100, 200,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간격이 100단위고 최대값이 500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아니니까 보조세로값축을 선택하시고 그래프 아이콘에서 축 옵션에 주단위 여기 단위 기본값만 50.0을 100으로 수정하시게 되면 100으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0, 100, 200, 500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도형요. 네. 여기 도형 삽입하는데 자, 갈매기형 수장 도형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네, 위치 및 크기값 가늠해서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요. 네, 기본 도형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블록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두 번째 줄 오각형 옆에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위에 제목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50 여기 위치부터 시작을 하고 너비는 대비 요 정도 높이는 200 정도 높이 이렇게 놓고요. 내용 입력할게요. 매출액 증가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문제 조건에 보면은 이제 도형에 대한 스타일, 미세요가 파란 강조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자, 요거는 어디서 바꾸느냐면 네, 세이프 형식 도형 스타일에 요 펼침 버튼 눌러요. 요거 펼침 버튼 눌러서 해당 도형 스타일 목록 중에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이게 고정입니다. 미세요가 파랑 심표 강조일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값이 떠요. 요거요. 미세요가 하이펀 파랑 심표 강조일 클릭합니다. 글꼴 수정합니다. 홈 탭에 글꼴 서체 굴림의 18 글꼴 굴림으로 이렇게 수정 하시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차트 슬라이드 작업도 끝났어요.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연습량이 충분하시면 차트 슬라이드 작성하는 시간 소시간 대비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으로 풀이할 때는 전체 구성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마지막 6번째 순으로 풀이를 해드리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제 출제용 익히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순차적으로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네,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문제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라.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다음에 2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네. 1그룹 다음에 2그룹이 애니메이션 되도록 해 순서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로 작업하고 두 번째는 도형으로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제목부터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슬라이드의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4점 트렌드 비건 제품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요거는 좌우 배치로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도가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1그룹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그룹인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살펴보니까 깔려있는 도형이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네, 1그룹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 먼저 삽입하는 게 밑에 깔립니다.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끝에서 두 번째 거 둥근 위쪽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네, 삽입된 위치 그리고 너비값은 트렌드 그 밑에 높이값은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같은 도형인데 상하 대칭된 도형으로 돼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하시고 세이프 형식 정렬에 요 회전에 상하 대칭 80% 정도 비율로 왼쪽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오른쪽 밑에 깔려있는 도형과 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데 20%는 다른 도형으로 나옵니다. 네, 같은 도형이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비건 식품 만나게 됩니다. 비건 식품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순소도의 두 번째 줄 끝에 거 순소도 지연이라는 도형 눈대중으로 가름해서 도형 위치 네 이렇게 삽입하고요. 비건 엔터 식품 글자가 삽입된 도형은 글자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네 첫 번째로 글자가 입력된 도형 작성을 했으면 이 도형에 대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설정을 한 다음에 테두리 선택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해당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글자를 매번 수정을 안 해줘도 돼요. 글자에 대한 글꼴을 매번 수정 안 해도 되니까. 네. 근데 여기 파선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오른쪽에 도형 서식 작업창 선 종류 실선인데 대시 종류에서 여기 대시 종류에서 네, 파선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조금 굵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너비를 2 정도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걸 추천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기대치까지 할까요? 네, 삽입의 도형에 설명선이 있는 사각형 박스의 오른쪽 화살표 요거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네,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시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기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신체 건강한 삶은 스마트아트인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아트 눌러가지고 스마트아트 그래픽 선택 부분에서 목록형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형에서 종류 찾아보면은 끝에서 네 여섯 번째 세로 곡선 목록형 끝에서 여섯 번째 세로 곡선 목록형 확인 누른 다음에 자 스마트아트는 꼭 두 개 삽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본 모양의 스마트아트가 한 개 들어가고요. 요 밑에 거 요거도 스마트아트인데 요거는 해당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가 수정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개수가 똑같으면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바로 입력할게요. 아름다운 신체. 두 번째 글자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건강한 삶. 세 번째 인류 공존. 개체 상자 테두리 선택합니다. 개체 상자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요거도 도둠의 18로 수정합니다. 도둠의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18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글자 크기가 줄어들었죠. 자, 문제 조건에 보면은 네 스마트아트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스마트아트 디자인 3차원 만화하고 3차원 경사 순서대로거든요. 첫 번째 스마트아트에 대해서 3차원 만화입니다. 스마트아트 개체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위에 스마트아트 디자인 탭에 스마트아트 그룹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3차원 만화는 세 번째 거예요. 3차원의 첫 번째 게 광택 처리, 두 번째 게 경사, 세 번째 게 만화, 다섯 번째 게 벽돌. 요렇게 네 개 중에 하나 나오는 주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만화 선택하시고요. 색깔이 알록달록인지 아닌지는 문제지가 흑백이라 하더라도 분간은 돼요. 색깔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색 변경에 색상의 첫 번째 거 누르면 무난합니다. 색상의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무난하고요. 마지막으로 글자 색깔 검정으로 홈 탭에 글꼴의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조절점을
한 반 정도 줄인다 생각해서 오른쪽 모서리 일단 조절점을 화면상에서 많이 줄여요.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끌어서 배치.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하트의 너비를 너무 넓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룹화 할 때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비는 최대한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비건 인기 비건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요. 네, 저기 그 순서도에서 요거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고 있어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정렬의 회전에 왼쪽으로 90도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네. 하신 다음에 너비값 이렇게 넓히고 높이값. 근데 이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게 되면 글자도 이렇게 회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회전한 그 도형의 글자 입력은 저희가 목차 슬라이드에서 글상자 별도로 삽입했던 것처럼 삽입 탭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빈 여백을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인기 비건 품목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하고 얘를 포개요. 위에 이렇게 네, 이렇게 포개 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배치. 자, 그 다음에 대체육회 우유 대체식품이라고 되어 우유 대체식품이라 되어 있는 거 스마트 하트예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하트. 요거도 목차에서 목록형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해당 한 개의 스마트 하트는 꼭요 이 입력하는 글자 상자의 개수를 조정하는 형태로 그걸 염두에 두셔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째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확인 누르면 개수가 3개인데 여기는 2개 꾸러미만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펼치 버튼 눌러요.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창 아니면 위에 있는 이거 텍스트 창 이거 눌러도 되고 네 텍스트 창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대체육 화살 방향키 눌러가지고 콩고기 아래쪽 방향키 비건 햄 아래쪽 방향키 우유 대체식품 아몬드 밀크 아래쪽 방향키 귀리 우유 요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지워야 되는데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자, X 눌러서 텍스트 입력창을 지웁니다. 오히려 늘리는 경우는 엔터키 누르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 늘어납니다. 네.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도 글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도둠의 18포인트 크기 도둠의 18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보면 네, 스마트 하트에 대한 디자인 3차원 경사 요 개체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스마트 하트 스타일의 3차원의 경사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크기 줄여요. 네. 크기 출력 형태를 살펴보시면은 이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조절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일단 조절점 이렇게 많이 줄여요. 자, 그 다음 테두리 꾹 눌러가지고 여기 배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 끝났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그룹의 위에 상단에 배치되어진 도형은 네 가로는 완리 두루마리 도형으로 확인됩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저기 별미 현수막 끝에서 세 번째 두루마리 모양 가로는 완리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자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세요. 내용 핵심 트렌드 비건 식품 내용을 입력하면 높이 및 너비가 가늠이 되어져요. 좀 더 넓어져야 되겠다 하면 조절점 가지고 넓히시면 되겠고 네
위치 배치 됐고, 네. 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하고 유제품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 유제품이 입력된 도형이 기본 도형이에요. 이 도형은 자주 보셔야 돼요. 사각형의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네. 비건 여기 사이 이렇게 네. 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유제품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을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네. 너비가 좀 더 넓어져야 되겠다. 네.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 너비가 좀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좌우 대칭. 요거는 네. 좌우 대칭 하시고 내용 수정 패스트푸드. 자, 선 연결이 꼭 요구됩니다. 선 연결은 마찬가지 도형으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꺾인 연결선 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연결선 꺾임 선택한 다음에 패스트푸드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요. 여기다가 여기 딱 올리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이죠? 연결점 보이죠? 연결점 위에 있는 거 십자형을 딱 올려가지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딱 연결이 되면 녹색 동그라미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 유제품에다가 요 빈 동그라미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배치시키면 연결점 보입니다. 연결점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놓으시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네 도형 서식에서 선 색깔을 검정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연결점의 모양을 타원으로 화살표 머리 유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타원 화살표 꼬리 유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타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주면 이 모양이 됩니다. 선 굵게도 약간 굵게 돼 있으면 한 2포인트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는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 보면 왼쪽 오른쪽 여기 있어요. 왼쪽 오른쪽 네 설명선 화살표 이렇게 네 삽입해주면 모양이 틀린데요. 네 내용 소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조절점으로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넓히고 안쪽에 있는 조절점 위로 이렇게 살짝 올리면 네 문제지하고 같은 모양으로 뚝딱 수정이 되어져요. 네, 이 조절점을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몬드 밀크는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갈매기 수정령 블록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줄 네. 이렇게 삽입 내용 입력합니다. 아몬드 밀크 마요네즈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요거잖아요. 같으니까 요거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걸어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 붙여 이렇게 되니까 내용만 수정하시면 좀 더 빨라요. 네, 마요네즈 먼저 삽입한 도형과 같은 도형이 있으면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하셔가지고 조절점 약간 더 잘린 것 같고 비건 치즈는 네, 오각형 미리 삽입한 게 없으니까 저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화살표 오각형 이렇게 비건 치즈 버거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순서도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의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저장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버거 이렇게 됐고 회전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돼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십자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의 십자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 이렇게 삽입하시고 아이스크림. 자, 면류와 냉동식품이 기본 도형이에요. 화살표,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거, 화살표 오른쪽,
네, 이렇게 내용 입력 냉동식품.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네, 하면 되겠습니다. 냉동 연유 냉동식품.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자, 마무리로 색깔 체험적인 부분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어떤 색깔인지 같은 색 다른 색 정도로만 분간이 되니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채우기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네, 하나 선택한 다음에 같이 채우고자 하는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군데군데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클릭 뭐 이렇게 선택. 쉐이프 형식 탭에 도형 채우기 색깔, 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채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거 클릭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 네, 제가 화면에 띄운 컬러라서 분간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네, 시험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색깔적인 부분 자체는 분간이 안 되니까 네, 어떤 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꼭 색깔을 글자 색깔 흰색으로 채우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채우기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깔로 하고, 글자 색깔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 글자 색깔 흰색이에요. 한 개 꼭 요구됩니다.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는 게 한 개 꼭 요구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이 실제 배점은 30점 배점으로 굉장히 큽니다. 전체 배점 100점 중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30점 배점인데, 그룹화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룹화 굉장히 쉽습니다. 포괄적 블록 지정,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블록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 나타나면 네, 그룹화에 그룹 선택하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여기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블록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 끝났어요. 5.5점 10점 차지합니다. 애니메이션이 10점 10점 20점인데 순서 따져요. 1그룹 다음에 2그룹인데, 자, 1그룹의 애니메이션은 바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 조건에서 1그룹을 먼저 선택하시고 위에 상단의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나타내기 11개 중에 적용을 합니다. 나타내기에 적용합니다. 나타내기에 바운드, 끝내기에도 있어요. 바운드 있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나타내기에 바운드를 눌러야 돼요. 주의사항. 콩콩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날아오기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날아오기. 관록 구름이 안에 방향을 꼭 수정하는 걸 요구합니다. 아래쪽이 위로 날아오기로 돼 있는데 요 효과 옵션 눌러가지고 날아오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제대로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슬라이드 쇼 탭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에서 현재 슬라이드 쇼를 선택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네, 비어있는 상태여야 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왼쪽 그룹이 먼저 애니메이션 되고 클릭하면 오른쪽 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게끔 하셔야 돼요. 취소는 ESC 키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출제용 따라잡기, 네, 전체 구성부터 슬라이드 6개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